그 다음에는 문법 프린트 오른쪽에 보면은 묘지 주장이고 좀 있다 하고 밑에 보면 통일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부터는 이제 나랑 같이 적어도 됩니다. 일단 통일성에서 순서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순서가 뭔지 이건 별거 아니야. 순서라는 거는 나 이 말을 보니까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올 게 짐작이 된다. 즉 앞에 있는 내용, 앞 문장 내용 짐작하게 해주는 말이 순서어입니다. 별거 없어요. 문장 순서에서 따온 말이야. 그럼 이런 게 이제 어떤 게 있냐? 예를 들면은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다. 자, 앞에 뭐가 나오겠니? 지은이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겠니? 나쁜 얘기가 나오겠니? 뭘 보고 알아? 하지만 보고 하는 거지. 또는 봐봐. 하지만 없어. 지은에게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그랬지. 자, 앞에 무슨 얘기 나오겠니? 장점이 있어야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을 하겠지?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 내용을 짐작하게 해주는 말, 이게 순서예요. 지금 얘기해준 대로 순서는 보통 연결어, 좀 아까 열심히 썼잖아. 연결어가 나오면 앞문장 내용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지시하는 말 그러는데 보통 지시하는 말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대명사 있잖아. 쉬워. 쉬가 나왔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남자 명사가 있어야 되겠지. 쉬가 나왔다? 여자. 데이가 나왔다? 복수 명사가 뭐가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얘들이 가끔 얘를 놓쳐요. 뭐 얘도 대명사지만 디스나 대. 자, 디스 북이 나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이 책은 그러면 앞에 책 얘기가 있어야 되겠지. 이런 대명사. 그리고 얘도 놓칩니다. 서치 소. 나는 지시어에서 서치랑 소를 강조해요. 서치 뜻이 뭡니까? 서치 북 하면 그런 책이잖아요. 역시. 앞에 북이 있어야 되겠지. so는 연결어 so가 아니고 I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해. 무슨 소잖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역시의 의미를 가진 말가 돼요. 이건 별거 없어요. 또한 역시의 의미를 가진 말들 영어에 많잖아. 뭐 대표적인 게 also, 문장 끝에 컴마 to, 뭐 as well. 다 똑같은 말 반복한 건데 좀 아까 말한 또 다른 장점이 있다 했지. 또한 역시에선 예를 강조합니다. 어나더나 아더가 나올 때 앞에 비슷한 내용이 뭐가 나오겠다라고 짐작이 되지. 이거를 나는 순서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요. 어렵지 않지? 순서. 자, 순서 일단 다 적고 지훈이 빨리 적네. 지훈이 다 적었어? 잠깐만. 잠깐만. 왔냐? 연우는? 미안합니다. 자, 순서 밑에 뭐가 나옵니까? 문장 순서 푸는 방법이 나오지. 어우, 얘 또 어떻게 푸나. 조금 영어 한다는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의 종류가 빈순삽 그러지? 빈칸 순서 삽입. 다 우리 과제로 나가잖아. 자, 순서는 어떻게 푸냐. 자, 주어진 문장이 있어요. 신혜는 오늘 마침 순서 삽입까지 했죠. 그리고 A, B, C가 있어요. 자,
일단 이거는 누가 봐도 얘를 먼저 해석을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주어진 문장 해석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좀 갈린다. 어떤 애들은 A번에도 다 하고 B번에도 다 하고 C번에도 다 하고 그 다음 답을 정해. 그거 완전 해석이네? 근데 출제자가 해석해서 문제를 답을 골라라 그렇게 냈을까? 아니거든. 출제자가 지문을 봤을 때 야 이런 특징이니까 요걸 경계로 순서를 딱 나누겠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뭐라고 추천하냐. A에서 C에 첫 문장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뭐 한다? 순서를 표시합니다. 좀 아까 순서 얘기했잖아. A번 첫 문장, B번 첫 문장, C번 첫 문장 각 첫 문장을 해석하고 순서를 표시해. 그러면 이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니? 자, 주어진 문장 다음에 A가 나올 다르게 결정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 A의 마지막 문장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A의 마지막 해석하면 B의 C 첫 문장을 또 하냐? 아니, 아까 했잖아. 마지막 해석하면 B가 나온다? 그럼 B의 마지막 하면 C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풀고 나면 어떤 흔적이 남아야 되겠니? A, B, C 첫 문장에 순서 표시가 남아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요거 말고 뭐 더 있냐면은 나는 추가해서 말하는 게 주로 장문 독해에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 이건 무슨 말이냐? He returned home. 그는 집에 돌아갔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집에 돌아갔다라고 말하겠니? 집을 나와야지. 그래 집에 돌아갔다고 말할 거 아니야. 이런 게 공간의 변화는 얘기야. 시간의 변화는 너무 쉽고. 그 다음에 기준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리냐? 잘 봐. 말이 거창해도 기준점이지. 여기에 영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여기는 수학이 나오네. 여긴 영어 나오네. 여긴 수학이 나오는데 앞에 하우에버가 있네. 기준점이라는 게 뭐냐? A가 영어 얘기냐 수학 얘기냐? 영어냐 수학이냐? 이게 기준이라고. 그래서 맨 처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영어. 당연히 영어니까 B가 나오겠지. 그럼 A와 C 중에서 대조 역접이 하우에버가 있으니까 C가 먼저 나오겠지.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나 기준점으로 풀어야지가 보이면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이게 기준점이에요. 즉 기준점이라는 방법을 쓸 때는 주로 중요 소재가 두 개 나오고 뭐가 대조 역접이 나올 때가 편하겠지. 물론 이 설명 듣고 바로 못 써먹어요. 잠시만. 누구냐? 둘이 같이 왔네. 나쁜 년이야. 이거 누구야? 그렇게 우리 언니. 너는 카드 갖고 왔어? 이거 그냥 엄마가 온 거라. 나오니까 걷고 나는 178. 이게 우리 신나도 아니고 내가 지금 우리 참 포기하지만 그거를 미리 갖고 있거든요. 내일 계획해야지. 엄마가 시켰다고 그러더라고. 이래야 네가 온 걸 확인하신다. 하루에 뭐 지각하지 마라. 댓글 남겨. 자, 미안합니다. 또 언니들 누나들이 와갖고. 자, 그래서 순서 풀 때 얘네들까지 얘기했잖아. 기준점. 순서어만으로 안 될 수 있고 기준점만으로 안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두 개를 합쳐야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기억을 하세요. 숙제할 때 이런 거 한번 써먹으려고 숙제하면 연습해야 됩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이거 듣고 바로 내일부터 못 써먹어요. 이거를 2년 동안 연습해야 됩니다. 네, 적어. 다 적었어? 네.
맞았어요. 이거 다 적고. 그 다음에는 뒷면 넘겨봐. 뭐가 나와? 문장 답이. 문장 삽입 나오지? 삽입 문제 푸는 거. 여기까지 들어야 숙제를 할 수 있어요. 자, 쓰는 거는 간단합니다. 쓰는 건 간단한데 설명을 들어야 나중에 자기가 적용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이거부터 보는 사람은 없겠지? 살필 때 당연히 이거부터 보겠지? 자, 제일 처음에 주어진 문장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일로 가냐? 안 돼. 주어진 문장 해석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주어진 문장에서 순서를 표시해야 돼요. 여기 뭐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뭐 한다? 넘어간다? 그리고 앞뒤에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합니다. 난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답이 뜰 때. 자, 그리고 이제 보기에 순서를 표시하는데 보기에 순서가 있을 거냐, 보기에.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해석하기 전에 순서 표시하는 거야. 이거 하면서 뭐 하냐, 이건 안 쓸 거야. 내가 예측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줄게. 자, 주어진 문장에 하지만 영어는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순서 표시했지. 네. 자, 앞에 나올 내용 예측되네. 영어 안 좋은 거 나쁘다. 네. 뒤에는 영어 좋다. 그럼 보기의 순서를 찾으면서 뭘 살짝 봐야 되겠니? 영어 좋아 나빠 좋아 나빠 이런 거 찾으러 다니겠지. 그래서 여기는 나쁜데 여기는 좋네. 그럼 여기도 읽고 싶어지겠지. 1번 안 보고 2번 3번부터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삽입을 결정하면 됩니다. 됐지? 아, 큰 건 다 했어요. 적을 거 적어. 숙제할 때 이제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진행은 다 적었음? 네. 요즘도 다 적었어? 네. 그 밑에 흐름과 무관한 문장 있지? 네. 이거를 내가 처음에 할 때만 해도 흐름과 무관한 문장도 순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걔는 해석 문제인데 굳이 방법을 말하면은 별거 없어요, 이건. 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 얘가 주어진 문장이에요. 제일 처음 뭐 하겠냐? 주어진 문장 해석하겠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뽑아내냐? 해석을 여기 했지? 그러면은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 그 흐름을 뭐라고 말하냐? 주어진 문장에서 핵심어가 뭔지, 그리고 핵심어의 방향성이 뭔지, 그거를 뽑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 주어진 문장에서 영어는 참 많은 장점을 가진다. 뭐 이런 예가 나와 있어요. 그럼 핵심어가 영어고, 방향성은 좋다겠지? 그 다음에는 해석해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요, 요새는. 해석을 결정하는데 답을 고른 이유가 그거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영어가 등장 안 하더라고. 핵심어가 등장 안 하면 그런 거 안 맞을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너무 쉬워서. 영어는 등장하는데 방향성이 다르더라. 영어 장점이라고 그랬지? 근데 영어 단점 나오면 너무 쉽지. 단점이 아니고 영어는 어디에서 유래된 언어다. 핵심은 등장했는데 방향성이 다르지. 영어의 기원 얘기가 아니잖아. 영어의 장점 얘기잖아. 그래서 방향성이 다르니까 그걸 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끔 쉬운 문제를 틀린 애들도 있다. 잘 봐. 분명 영어의 장점이라고 그랬지. 근데 3번 보니까 하지만 영어는 안 좋은 점을 갖는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영어 단점이니까 그런 거 맞지 않다. 왜 안 됩니까? 뒤에 또 단점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영어의 단점 얘가 나올 수도 있잖아. 이런 거 조심해.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요 하나만 보고 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자, 됐지? 네. 자, 그 밑에 게 뭡니까? 이제부터 자질구레한 거야. 지침주. 그거는 할 거 없고 장무듣기에서 하는 거고 또 도표. 도표 일치는 할 것도 없지? 3번부터 하나하나 비교하면 되고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유진이가 말한 것처럼 5번부터 봐도 상관은 없어요. 3번부터 위에 거랑 비교하면 됩니다. 또 신경 분위기. 신경 분위기 이것도 할 거 없는데 굳이 쓰자면은 설마 이거를 해석을 다 하는 애는 없겠지? 혹시 신혜 해석 다 했어? 신경 분위기 푸는데? 세상에 세상에 내봐 저기서 한 50m 떨어진 데서 두 사람이 얘기해 내가 내용 듣겠니 못 듣겠니? 못 듣지. 근데 이 사람들 딱 보니까 내용은 안 되는데 이런 소리는 들려. 분위기 어때? 좋아? 나쁘지? 이게 뭔 소리냐? 해석 안 해도 그 음량 소리 듣고 분위기 짐작한 것처럼 단어 몇 개 보면 분위기가 짐작이 된다. 뭐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는 문제긴 한데 마지막 문장에서 한두 문장, 많아야 세 문장 보면서 분위기나 신경과 관계된 단어가 한 두세 개 정도 표시하면 답 나와요. 얘는 사실 이거보다 보기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하지. 신경 분위기 보기 있는 단어 모르면 큰일 나지. 기본 단어들이니까. 이렇게 풉니다. 자, 또 밑에 뭐? 문장도요. 요약. 아유. 요약은 얘가 이제 요약문이에요. 빈칸하고 거의 똑같은데 빈칸하고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잠깐 씌워줄게. 얘는 앞에 거 쓰고 있네? 다 썼어? 요약은 제일 좀 뭐하니? 요약 문장 해석하겠지? 요약 문장 해석 그리고 보기 해석 똑같아요. 빈칸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제 뭐 하겠니? 근거문 찾으러 가야겠지? 이거를 일단은 마지막 문장을 봐라. 얘를 봐라. 왜 그러냐? 얘는 무슨 독해 문제라기보다는 단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보기에 나오는 단어를 아냐 모르냐. 그래서 심지어 어떤 문제는 여기 해석만 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거문 안 찾아야 돼. 일단은 마지막 문장 보고 답을 골라. 근데 안 나오거나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빈칸처럼 풀어야 돼. 마지막 문제 갖고 안 나오잖아. 그럼 빈칸 풀듯이 요즘은 찾든가 검색하든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참고로 요약 문장에서는 이런 건 요령인데 여기에 뭐 올도가 나오고 빈칸에 A가 나오고 컴마 다음에 빈칸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A가 나와. 그럼 B는 요랑이가 대조지? 네. 그러면은 문장이 좀 길 때 이렇게 해서 흐름이 맞아서 A가 나왔지? 그럼 B는 요 앞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대조니까 이것도 대조가 될 거예요. 그런 것까지 자기가 생각을 하면 조금 재미있어집니다. 됐지? 적을 거 별로 없지만 써보세요. 설명하는 시간 봐서 알겠지만 빈칸 순서 답이 제일 중요해. 나머지는 좀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많아요. 신은 모의고사를 많이 안 쳐서 아직 잘 구성 같은 건 잘 모를 거야. 오른쪽도 길지? 네. 많지? 네. 왜 많냐? 이제 문제가 끝나서 많은 것 뿐이야. 중요해서 많은 게 아니고. 자, 오른쪽에 장문독해인데 신의 장문독해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알아? 잘 모르겠지? 유진 알아? 41번 제목 42번 단어 이렇게 된 장문독해예요. 너는 방법도 없이 다 그렇게 할 거야. 뭘 먼저 푸니? 제목 먼저 푸니? 단어 먼저 푸니? 단어가 있는 보기 A부터 E까지 있지? A부터 E까지 단어가 있는 줄서지 보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해석 다 해. 그러면 제목이 한 C까지 가거나 많이 봐도 D까지 가면 제목은 나와요. 요지가 나와요.
그리고 단어는 정확하게 해석해야 답이 나온다. 그 어떤 나그들은 제목은 맞는데 단어 틀린 경우가 많아요. 냉정하게 틀린 문장은 틀린 대로 해석해야 답이 나옵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해석 문제야. 물론 단어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요. 굳이 요령을 들자면은 반대말에 있는 쉬운 단어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요지랑 관계가 있으면서 그런 건 뭐 상관없이 그냥 해석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됐지? 이거 뭐 의미 없고 얘 먼저 푼다요. 단어 먼저. 자, 장문독해 두 번째는 신이 뭔지 알아? 마지막 43에서 45번 순서 지칭이라고 그러지 다른 재단 찾기 그리고 일치예요. 유진 어느 거 먼저 풀었어? 지칭. 지침부터 풀었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이거 풀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시키냐? 일치의 보기가 영어야 한글이야? 한글이지? 네. 이거 먼저 보라고 시킵니다. 아, 왜 먼저 보겠니? 내용 파악이 되잖아. 장문독기는 다 이야기잖아. 이야기인데 내용 파악이 되면 좀 쉽잖아. 일치 보기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A번 해석 다 하지? 그 다음에 나는 순서대로 순서 먼저 풀고 A번 해석 다음은 B 처음 그 다음 C B 마지막 C 마지막 이렇게 보겠지? 순서를 풀고 순서대로 지칭을 하다 보면은 나머지 4명이 누구인데 하나는 다른 게 나올 거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그 다음에 일치를 풀는 게 아니고 순서와 지칭하다가 일치의 보기를 자기가 봤잖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순서와 지칭하다가 일치가 저절로 풀려야 돼. 일치를 따로 찾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일치의 보기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저를 푼 거에 없을 거예요. 일치의 보기를 먼저 푼다가 제일 중요해요. 오? 거의 다 했다. 뒷면에 자질 구현한 거니까 빠진 게 없을 겁니다. 유진아, 일부러 신입생들 따로 불러서 보고하는 이유가 있겠지? 네. 들을만 하지? 네. 이런 게 체화돼야 돼요. 완전 몸에 익어야 돼요. 신인 같은 경우는 이런 수업을 거의 안 해봤을 텐데. 네. 맞잖아. 이제 고1 되는데. 네. 유진 조금 해봤지? 네. 이렇게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안 했을 거예요. 네, 유진 앞페이지 넘겨봐. 뒷면은 다 했으니까. 앞페이지 위에 오른쪽 단 위에가 좀 져 있지? 자기가 듣고 적은 거 부족하거나 기억이 안 나면은 마침 동영상 올릴 테니까 나중에 유튜브로 봐도 됩니다. 다 적었어? 이제 앞으로 갑니다. 맨 처음에 이거 간단해. 같이 적으면 돼. 요지 주장 물어봤잖아. 요지 주장 어떻게 푸냐? 요즘은 찾으면 돼. 이거 하려고 아까 요즘은 실컷 적었잖아. 요즘은 찾으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요지문이 없고 그게 조금만 보니까 예문 같아, 이야기 같아. 근데 예문 앞에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할 게 없을 때는 마지막 문장 정리된 게 있나 봅니다. 사람들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마지막에 정리하고 싶어지거든. 물론 출제자가 그걸 빼면 할 수 없지 뭐. 예문 파악을 빨리 해야지 뭐. 내가 없어요. 그치? 끝. 그 다음에 주제 제목이 나올 거야. 얘는 별게 있다? 뭐야? 요지 주장이나 주제 제목이나 내용 물어보는 문제잖아. 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요지 주장보다 주제 제목이 많이 틀린다. 왜 그렇지? 얘네들은 말하는 바가 뚜렷한 경우가 많아. 근데 주제 제목은 가끔씩 설명문이 나와. 뭐에 대한 설명? 요지문이 있겠니? 없는 경우도 많지. 그래서 일단은 요지문을 찾습니다. 내용 물어보는 문제니까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 근데 안 보여. 어떡해.
처음부터 그게 다 보려면 귀찮은데 그럴 때 일단은 첫 문장을 보는데 앞뒤 잘라먹고 주정림 같더니 요지는 마지막 주제는 첫 문장 봐라 이런 얘기 하지 마. 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첫 문장을 왜 보냐? 제목보다는 주제 때문이에요. 주제가 뭐냐 하면은 글의 소재가 뭐냐. 그럼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소재 쓰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첫 문장 보라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을 때. 자, 그런데 가끔씩 어려운 문제는 구성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구성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딱 요즘 같이 중간에 however 있어요. 하지만 영어는 많은 장점을 갖는다. 그래 난 보기에도 뭐 찾니? 아 영어의 장점 찾아요. 근데 없다? 앞에 뭐 나왔다? 영어의 단점 나왔겠지? 네. 그럼 주제 제목이 영어의 장점이 아니라 장단점을 찾아야 돼. 이게 구성 가지고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해서 말하는 거야. 만약에 또 이런 예를 들어줄게. 영어의 기원과 발전하면 뭐가 나와야 돼?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어의 기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어 발전 이게 나와야 되겠지? 그런 걸 파악해야 그걸 답을 하는 거라고. 이게 글의 구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답을 고르든지 간에 주제 제목을 풀 때는 검산을 꼭 해야 된다. 요 지적은 그것까지 필요 없는데. 검산이라는 게 뭐냐? 내가 영어의 장단점을 주제 제목으로 골랐잖아. 그럼 말할 수 있어야 돼. 영어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당연한 얘기 아닐까? 이거 말을 못하는데 영어의 장단점을 고를 수는 없잖아. 근데 의외로 이거 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수업하다 보면은 나 영어의 장점이 뭐야? 몰라. 그럼 찍은 거. 검사 꼭 해야 됩니다. 검사 중요해요. 자 이제 하나 남은 게 아주 단순한 문제지. 뭡니까? 목적. 어? 이것도 뭐 18번 할 거 없는 문제인데. 얘도 요즘은 찾은데. 사실 목적은 요즘은 찾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 어디가 보일 거야. 글의 종류가 뭐냐 목적은? 편지 글이지? 네. 뭐 이걸 누가 틀려? 근데 틀린 애도 있어. 특히 목적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런 게 좀 나와요. would like to 이상 이런 게 많이 나와. 뭐 하고 싶다. want to는 잘 안 나오고 이게 나온다. 왜 그런지 알아? 편지니까 공손해야 되거든. 그리고 뭐뭐 해주세요도 안 나오고 또 would가 나오네. would be grateful if 이런 것도 나. would appreciate 나와도 마찬가지야. 이건 뭔 소리냐? 뭐뭐 해주면 고맙겠다. 뭐뭐 해주세요지? 목적을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목적 요지문이 됩니다. 혹시라도 진짜 0.1%로 자기가 목적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편지 글이라 그랬지. 그럴 때는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이냐? 편지니까. 누가 썼냐? 누구 보라고 썼냐? 이거를 생각하면 답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됐어요? 네. 목적도 설명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나 도표, 일치, 신경 분위기는 별 의미 없고 기본이 되는 게 빈칸 순서 삽입이고 거기에 주제 제목까지. 장문독해도 기본은 단어 해석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외워야 된다 그랬지? 물론 설명했으니까 기억을 하면서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독해 설명 끝나고 문법 프린트가 문법만 8페이지거든? 어떤 애들은 그게 많대. 근데 아니야. 중1부터 고3까지 문법책 여러 권 보잖아. 난 그 8페이지로 압축해 놓은 거야. 굉장히 실전 문법이에요. 이론 설명이 아니고 이럴 땐 이렇게 풀어라야. 아주 실전입니다. 뭐 관계대명사 뭐냐 이런 게 안 나와. 관계대명사야 대명사야 그러면 이렇게 풀어라. 이런 얘기가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하루에 2페이지씩 외우는 게 좋아요. 8페이지 한꺼번에 다 못 외우니까.
여러분들이 푸는 문법 문제 대부분이 거기 걸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유진 내일은 내가 봐줄게. 네. 문법 프린트 2페이지까지 내용 모르면 내가 뭐라 하겠지? 맞죠? 네. 수업할 때 과제 풀이할 때도 문법 가끔씩 프린트 찾아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늘 갖고 다니시고. 자, 내가 해줄 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질문 없어요? 네. 없어요? 자, 없으면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